기법이 두 번째를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항상 약간의 공부의 느낌이 들긴 하지만 또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복습이 되게 중요해요. 복습. 네. 자, 복습하기 전에 오늘은 얼굴 한 번만 보세요. 다 이렇게 앞뒤로 여기서 아들로 보이죠? 우리 구면이 일제. 초면은 되게 어색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한 번을 보고 나면 구면은 조금 나아져요. 그래서 마음을 조금 가볍게 풀어오신 상태에서 자, 복습에 들어가기 전에 뇌가 빨리빨리 움직여야 복습을 잘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뇌에다가 이제 기억을 되살리는 작업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고요. 자, 손가락에 이렇게 10개를 펴셔서 얘를 힘을 주셔. 그렇죠. 가볍게 손끝을 가볍게 머리를 탁탁 쳐줍니다. 네. 세게 하면 오히려 아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볍게 톡톡톡톡톡 이렇게 두드려 주시는데, 자, 요렇게만 하셔도 뭐 뇌 기능의 활성화가 되는데 더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는 집 주소. 자, 불러봅시다. 부르면서 드립니다. 시작! 세종시 해밀상도 32 143도 1104호. 집 주소 잃어버린 분은 없죠? 자, 전화번호 하겠습니다. 내 전화번호 시작! 010-841-5959. 네. 내 전화의 번호부에서 가장 많이 전화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의 이름 말고 전화번호를 눌러주세요. 자, 갑니다. 010-2428-6959. 네, 있어요? 네, 자, 내 나이 몇 살일까요? 나이만 드립니다. 몰라요? 자, 나이만 드립니다. 시작! 네, 앞뒤로 다. 두 분이 먼저 끝날 것 같은데? 우리 아직도 가리고요. 두 번 끝나셨잖아. 네. 몇 분까지 했더라? 예, 여기서 끝났습니다. 네. 쟤도 끝났습니다. 이제 이렇게 순서하셔. 네, 어르신들도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진짜 나이 먹고 두드려 계시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어르신, 그거 말고요, 마음의 나이요. 이런 딱 멈추시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이가 아니라 내 마음의 나이. 저는 맨날 20살인데요. 20번만 하시면 되는 거야. 예, 이런 게 사실은 치매 예방에 이게 도적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은 주소 하세요 그러면 하다가 멈추는 경우 생겨요. 잠깐만, 내 집 주소 어떻게 되지? 전화번호도 어떻게? 저는 가끔 교육원에서 이렇게 주소랑 전화번호 좀 적어주세요. 그러면 잠깐만요. 이렇게 하세요, 그분들이. 네, 왜냐 내 전화번호를 내가 누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남의 전화번호만 누르지. 그리고 요즘에 번호로 전화하시니까 아니면 리스트 쭉 찾아서 통화내역으로 번호키 단축키를 이러다 보니까 전화번호를 10개만 외워도 내가 살아있다는 증빙이고 전화번호를 10개를 못 외우신 분이 너무 많다는 게 지금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소소하게 잠깐 활용하시면 뇌도 좀 깨워주시고 또 이제 이렇게 친근한 얼굴도 좀 쌓고 이런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뇌가 깼으니까 그죠? 복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휴머니튜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뭐였냐면 두 가지 글자를 기억하시는 거죠. 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이 관계를 좋게 만드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냐, 뭐 이런 변화가 와서 소외감, 외로움이 오면서 관계가 틀어지니까 그 사이를 좁혀가라. 안 할 수가 없다면 기분 좋게 할 수는 없을까? 그걸 찾아가는 기법이 결과적으로 휴머니튜드 기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얘는 마음만으로 안 되니까 진짜 기술이 어느 정도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 기술의 단계 시작이 바라보기, 말하기, 접촉하기, 서있기 4가지 단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가셔야지 순서를 바꿔버리게 되면 그럼 이제 뭐냐? 맞는 일이 생긴다. 그죠? 네, 예의를 갖추어서 친절함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춰주는 행위이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단계적으로 가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가 바라보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상대방의 눈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도망가지 못할 거리만큼 좁혀가시는 게 30cm 안으로 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눈높이는 되도록이면 수평을 맞춰주시거나 오히려 상대방이 나보다 위로 갈 수 있게 하셔야지 내가 절대 상대방보다 위로 올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얘도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깜빡하는 거예요. 앉아있는 분한테 나도 모르게 서서 얘기한다면 여기서부터 어긋났다 보니까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나를 잘 바라봐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분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침대를 끄집고 그 공간 사이로 들어가서 눈을 맞추시거나 아니면 제가 했었죠? 나를 확 눈에 띄어서 볼 수 있게 빨간 리본이나 빨간 립스틱이나 뭔가가 좀 돋보이는 과장된 것들을 하시면 멀리서도 또 내가 왔다는 인식이 되고 그분의 시야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게 해서 하셔라. 근데 이 바라보게 하실 때는 얼마 정도면 충분하다고요? 0.5초. 요만큼만 바라봐도 뭐가 나온다고요? 옥시토신과 페닐아티아민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30cm 앞에 있을 때예요. 그쵸? 멀리 가면 그거 안 나와요. 얼굴의 점을 멀리서는 찾을 수 없거든요. 가까이 가야지만 되니까. 자, 그런데 눈을 마주쳤다면 반드시 2초 이내는 말을 걸어줘야 된다. 왜요? 말 안 하고 있으면 아, 왜 말을 안 하고 째려봐 무섭게 이렇게 저기를 갖고 있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2초 안에 걸어줘야 된다. 그럼 어떤 말을 걸어야 되는 거냐? 자, 말하기에서 중요한 두 가지는 하나는 목소리 톤. 목소리 톤은 상냥하게, 온화하게, 친절하게. 그게 뭘까요? 노래 부르는 것처럼. 평상시 톤보다 여보세요 한 톤 올려주시면서 가는 거고 만남과 헤어짐에서는 이 톤이 가능하지만 어르신은 움직이고 행동하는 데서는 안녕하세요 그 톤은 안 되죠. 대신 내려주셔야 되죠. 이렇게 해주세요. 일어나시고 움직이시고 이렇게 약간 단호함의 중저음 톤이 훨씬 더 적절하다. 자, 그러면 어떤 말을 해줘야 됩니까?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긍정이 뭡니까? 현재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 어떤 희망과 긍정은 좀 다른 거죠. 현실을 기반으로 한 뭔가가 돼야 되는데 아픈 분한테 아이고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거 먹으면 다 됩니다. 그럼 사기꾼이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말이 아니라 지금 보이는 그 모습에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정말로 제가 더 행복해지네요. 이렇게 있는 모습의 그대로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치매 어르신 한토도 뭐 적절하게 적용이 되지만 일반 어르신들 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비유법이라고 하는 과잉 칭찬. 그래서 우리가 그 언어의 칭찬까지 작성해봤던 거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상대방한테 말을 해주는 거고. 자, 이 말하기에서 이제 하나를 더 해야 되는 게 이따가 과정에서 쓰일 거예요. 미리 예고편을 좀 하겠습니다. 말을 했으면 말을 받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대화의 기본적인 거잖아요. 제가 뭐라고 전했으면 그 사람한테 나가 피드백이 나도 받아야 되는데 치매라는 어떤 특수한 질환은 그게 안 되는 거죠. 말은 했는데 안 돌아오네? 왜? 치매가 오시면 말을 못 하시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말을 할 수 없다고 듣는 게 안 되는 게 아니니까 말을 할 수 없더라도 듣기는 가능하니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뭘 쓰는 거냐면 자동 피드백이라고 해가지고 실황 중계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중계하면 운동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 시즌 야구잖아요. 자, 야구의 시즌일 때 텔레비전으로 하면 해설사가 중계를 확 하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요. 근데 야구장 가보셨죠? 경기장에? 예,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야구장에 딱 가면? 야, 언제 뛰었어? 이렇게 한다든지, 어디로 갔어? 막 이런 한다든지, 안타야, 뭐야, 막 이렇게. 예, 내 눈에 그 시야가 다 안 들어와요. 좋은 자리는 비싸잖아요. 제가 좋은 자리에 안 앉아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가격이 저렴한 자리에 앉으면, 사람들이 환호성을 쳐야, 어머, 나갔나봐, 이렇게 되고, 하면, 그럼 아웃이야? 삼진이야?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그곳의 현장에 있을 때 오히려 상황 중계가 더 안 돼요. 그런데 텔레비전으로 보면 기가 막혀요. 왜? 해설하시는 분이 그 있는 모든 상황을 그대로 중계를 하잖아요. 그게 실황 중계거든요, 사실. 그럼 이게 뭐냐면 어르신하고 뭔가 돌봄이나 이런 걸 제공하실 때 어르신한테 계속 상황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씩. 제가 연보사 양성 강의할 때 거기 그런 말이 나와요. 절차를 설명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모든 돌봄을 진행할 때 시작할 때 절차를 설명한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절차가 기저귀 교환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기저귀 교환에 대해서 절차를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서비스를 직접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어르신 이제 기저귀 교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절차를 설명하는 걸까요? 그럼 뭐 하는 걸까요? 통보하는 거지, 통보. 당신의 기저귀를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끝날 때까지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이러고는 서비스 다 했다고 얘기하는. 그럼 도대체 절차를 설명한다는 게 뭡니까? 거기 방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러면 어르신 안녕하세요. 기저귀 교환해드리러 온 누구누구 땡땡땡입니다. 어르신 지금부터 기저귀 교환을 좀 하려고 합니다. 어르신 제가 이불을 먼저 걷겠습니다. 다리를 올리겠습니다. 기저귀를 대겠습니다. 옆으로 돌리겠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많이 싸졌네요. 제가 좀 하나씩 닦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요. 네, 조금만 참아주세요. 제가 이제 말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어르신 돌려드리겠습니다. 입혀드리겠습니다. 절차를 설명한다는 거는 모든 순서를 내 입에서 끊이지 않고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말하는 거예요. 가끔 이제 저한테 양성하시는 제 선생님들한테 저는 이런 얘기 하거든요. 명보호사가 몸이 아픈 직업입니까? 입이 아픈 직업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대부분 그냥 아이고 교수님 허리 아프지요. 이렇게 아니 교수님 허리 아프고 몸 아프고 뭐 아프죠? 선생님 죄송한데요. 그 아픈 건 당연한 거고요. 입이 더 아파요. 왜 입이 더 아픈 거냐? 뭐 내가 하는 모든 행위를 절차를 설명하듯이 다 불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 끝나고 오시면 아이고 허리는 기본으로 아프고 오늘 입 아프니까 많이 시키지 마시오. 이렇게 했을 때 진짜 좋은 질이 높은 서비스가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말 안 하고 할 수 있는 직업은 있나요? 없죠. 말 안 하고 할 수 있는 직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끗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분은 서비스가 질이 높다는 소리를 듣고 어떤 분은 그냥 그렇다는 소리를 듣는 건 똑같은 일을 하면서 입을 여냐 입을 여지 않냐에 따라서 만족도는 달라지거든요. 자, 휴머니티드도 마찬가지로 대화를 해서 내가 말을 하고 나한테 답을 줄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이 휴머니티드를 하는 게. 그런데 어떤 경우냐면 누워 계시는 분, 고동은 내시는데 말이 안 되시는 분들, 이분들한테 그분이 듣고 있다 생각하고 나는 시작부터 끝까지 실험 중계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동 피드백이라고 하는 의사소통 안 되는 분은 좀 돌봄이 어렵습니다. 이것도 감안하고 하셔야 돼요. 일단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실험 중계를 하실 때 항상 플러스가 돼야 되는 말이 있어요. 플러스가 돼야 되는 말. 그 플러스가 돼야 되는 말이 뭐냐면 앞에서 말했던 긍정적인 말이에요. 네, 어르신 팔 올립니다. 왼쪽입니다. 실험 중계했어요. 팔 올려주세요. 왼쪽 팔 올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거는 일반 서비스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르신 왼팔 올려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휴머니티드에서 하는 말하기는 뭐냐면 어르신 왼쪽 팔 올려주세요. 아주 잘 펴지고 있네요. 이렇게 현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칭찬할 수 있는 말이 계속 달라붙는 거예요. 어깨부터 닿습니다. 네, 어르신 다음 손바닥입니다. 어르신 어깨가 따뜻해졌네요. 오른팔 닿겠습니다. 어르신 웃어주시니까 기분이 좋으시네요. 이게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꾹 누르면 꾹 튀어나오듯이. 그러지 않으면 잘 안 돼요. 네. 저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휴머니티도 강의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제가 외국에서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교수님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말보다 이게 먼저 가요. 몸이 막 앞서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항상 몸은 뒷전으로 빠지고 얘부터 훈련이 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진짜 잘 안 되면 저는 가끔 뭐라고 하냐면 인형 앉혀놓고 집에 인형 앉혀놓고 걔를 바라보면서 말하고 설명하고 칭찬하고 설명하고 칭찬하고 설명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그게 휴머니티드가 일반 말하기와 좀 다른 거예요. 항상 동작 뒤에 칭찬 긍정, 칭찬 긍정, 칭찬 긍정 이렇게. 근데 사실 긍정의 말을 잘할 수 있는 비법이 있기는 해요. 한 가지. 그게 뭐냐면 내가 긍정의 인간이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저는 제가 글을 쓰니까 이제 그런 거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쓰냐고. 저는 한마디밖에 안 해요. 똑바로 살면 돼요. 똑바로 살면 글을 잘 쓸 수 있습니다. 왜냐, 내가 살아본 걸로 글을 쓰는 거지 살아보지 않은 걸로 글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가끔 있어요, 소설가. 근데 저는 그렇게 훌륭한 작가는 아니에요. 저는 소설 쓰는 사람이 제일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살아보지 않은 거 글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에세이 작가예요. 제가 살아봤던 삶을 글로 풀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살아보지 않은 건 절대 글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잘 살고 싶다면, 잘 쓰고 싶다면 잘 살면 돼요. 긍정형 인간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경우거든요. 어떤 상황에 놓여도 그 상황 속에서 감사를 찾는 거예요. 감사. 감사. 그런데 감사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혹시 삼감 아세요? 삼감. 감이 들어가는 삼감이 있어요. 첫 번째 감탄. 네, 감탄. 보셨죠? 그 감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셨죠? 보셨죠? 여기 하시는 거 보셨죠? 네. 자, 같이 합시다.
봅시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와, 예. 감동이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감탄이 있잖아요. 그럼 두 번째 뭐가 있냐면 감동이 와요. 네, 감동이 와요. 그럼 여러분이 제가 무슨 말을 했는데 와 이렇게 해주면 제가 감동받잖아요. 그러면 감사가 이어집니다. 누군가를 감동을 시켜야 그 사람 안에 있는 걸 주고 싶거든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알았어요, 패스 이러고 저는 가요. 근데 무슨 얘기를 했는데 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감동이 모아서 없던 것도 막 꺼내가지고 막 주거든요. 그게 상감이에요. 우리가 감사를 하고 싶다면 모든 것에 감탄하면 돼요. 모든 것에. 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어머 세상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보고 지금 나가 있대요. 그래서 더 감사해요. 누가 읽고 있나 봐요. 제 책 나오게 여기 네, 읽는데 네, 제가 여기 아는 지인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어머 그 책이 여기 있네요. 그랬는데 우리 사 선생님이 아유 강사님 책은 대여가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동, 감탄, 와 이렇게 하는 순간에 마음에 감동이 오고 더불어서 그런 과정을 한번 생각하니까 감사가 오고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감사로 가는 과정 안에 있는 거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단면이 없어요. 단면이라고 하는 거 지금 내가 보는 거 이 한 면이 인생의 삶이 아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내가 보지 못한 과거, 만나보지 않았던 미래, 뒷면이 있잖아요. 잘 될 때는 자만만 안 하면 되고 밑으로 안 될 때는 좌절만 하지는 않으면 돼요. 결국 인생은 웨이브를 타는 거거든요. 그걸 안으면 긍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가다가 돌불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바지가 찢어졌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에이씨 언제 산바지인데 이런 느낌이 드나요? 근데 긍정이신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엉덩이가 아니라 다행이다. 무릎 팍 찢어져서 만약에 엉덩이 찢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머 어떻게 걸어가. 네, 그런데 어머 다행이다. 무릎이 찢어져서 또는 이런 사람도 있죠. 아유 다행이다. 원래 입었을 때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냥 내일 하나 새 거 사지 뭐. 이런 게 약간 초긍정으로 넘어가요. 근데 이런 것도 감동, 감탄과 감동의 훈련이 바탕이 되면 감사로 갑니다.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다면 보여요. 어머 팔 잘 펴지시네 어르신 너무 감사해요. 뭘 감사해? 엊그제 요만큼 했다 오늘 이만큼 했는데 그런데 그거 초미세한 아주 작은 부분을 이분은 긍정으로 관찰하고 풀어내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나를 차츰차츰 긍정으로 바꾸는 거라 사실 휴머니튜드를 직접 하고 계신 분들은 처음에는 누군가를 위해서 해주는 것 같았지만 이분들은 다 얘기합니다. 교수님 그걸 하니까요 제가 행복해요. 교수님 그걸 하니까 제가 너무 저한테 기쁨이 가득 차요. 아마도 이런 말을 계속 내가 하면서 나도 긍정형의 사람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돌봄자들이 아는 거죠. 그래서 휴머니튜드의 말하기가 일반 말하기와 좀 다른 건 뭐냐면 보여지는 현상에다가 항상 뭐를 더하기 한다? 긍정을 더하기 한다. 이렇게. 그래서 긍정이 어렵다면 하나만 하시면 돼요. 팔을 딱 올리고 있으면 와 어르신 이거만 하시면 돼요. 와 대단하세요. 오 웬일이래 이렇게 잘 되네요. 어머나 세상에. 감탄은 와 어머나 이런 거. 저는 애들 키운다 그랬잖아요. 저희 애들은 말 길게 하는 거 싫어해요. 한마디만 하면 좋아합니다. 헐 이러고 가요. 네, 뭐 길게 할 필요 없잖아요. 감탄이. 네, 그래서 그런 용어들을 보여지는 현상에다가 하나씩 넣어주십시오. 그거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따 써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스킨십 접촉입니다. 저쪽도 잘해야 돼요. 잘못 만지면 좋게 되거든요. 네, 둘의 차이가 뭡니까? 산책과 연애의 차이가 뭘까요? 산책해보셨어요? 혼자 말고 조금 좋은 사람이랑 기분 너무 좋잖아요. 네, 그리고 기분 좋은 사람이랑 산책하게 되면 혼자 따로따로 걷는 게 아니라 그림처럼 손도 잡고 팔짱도 끼고 어깨 동무도 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누군가와의 스킨십을 통해서 이렇게 기분 좋은 감정이 남아야 되는데 그 사람하고만 스킨십을 하면 왜 이렇게 자꾸 나를 잡아가는 거지? 잡아가는 게 연예이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 느낌을 느껴지게 한 것이냐? 네, 우리가 치매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대요. 목욕 같은 신체의 돌봄을 할 때 어떤 느낌을 받냐면 잡혀간다 이런 느낌을 하는데 잡혀갈 때 여러분 경찰이 수갑을 어디다 채우나요? 예, 그런데 우리가 마치 대상자를 수갑 채우듯이 끌고 가는 그렇게 손목을 끌어당기면서 터치하는 과정이 제일 많대요. 그런데 인간은 손목이 딱 잡히면 좋은 감정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별로 안 좋은 감정이 느껴져요. 자, 두 분 선생님 여기 손목 한번 확 잡아보세요. 이런 느낌.
그런 느낌? 선생님도 한번 잡아보세요. 약간 제 그냥 좋으세요? 좋아. 좋아요? 그래도 좋아요? 아니에요.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이런 느낌 말고 어차피 손목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선생님 밑에서 맞춰보세요. 밑에서. 그런 느낌. 네, 그 반대로 해보세요. 어때요? 이거보다 좀 낫잖아. 내가 부득이하게 손목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손목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위에서 잡지 말고 아래에서 받쳐주시면 그러면 조금 거부감이 드세요. 그러나 손목 잡는 거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손목 잡는 거. 그래서 이 손목을 일으켜 세울 때도 손목을 잡고 또는 이동할 때도 위로 끌고 올라갈 때도 말 손목 잡고 가시거든요. 그런 행동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뇌가 누군가가 손목에 내 손이 닿았을 때 그 거부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연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더욱이 우리가 얘를 스킨십을 신경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 대부분이 치매가 오시면 감정이 그대로 남아요. 감정. 근데 그 감정이 이런 동작이나 행동을 통해서 전달해 주는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이제 이 부드러운 혁명이라는 영상에 오이겐 일본 치매 전문 박사님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갖고 있다, 악의를 갖고 있다, 치매가 와도 그건 다 압니다. 네, 왜? 마음은 있습니다.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치매라는 병이 오면 자꾸 성향을 얘기하는 것 같아 좀 그런데 보통 사람이 이성이 좀 센 분이 있어요. 이성. 근데 감성이 좀 센 사람이 있어요. 그쵸? 근데 이성과 감성은요 제일 좋은 건 반만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 완전 이성형 이상만 갖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딱 누군가를 볼 때 분석부터 합니다. 키는 몇 센치, 몇 등신, 머리카락 무슨 색깔 이런 게 완전 이성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완전 감정만 있는 사람들 이런 분석 없어요. 마음에서 드는 감정부터 확 표현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게 어느 정도 적정이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치매라는 병을 갖게 되면 아무리 이성이 많은 사람들도 100% 극감성형이 돼요. 극감성.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치매 여신도 혼내키지 말아라. 많이 들어보셨죠? 치매 여신도 혼내키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런 거잖아요. 어린애들하고 똑같아요. 어린애들. 그러니까 치매가 오면 인지의 그 수준이 7, 8세, 5, 6세, 0, 3세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는데 아이들의 인지 수준에는 어떤 걸 작용하는 거냐면 우리가 아이들을 막 혼내키잖아요. 혼내키고 또 한 대도 때려주고 막 구박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애들은 뭐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한 4살, 한 5살까지도 가능할 거예요. 3, 4, 5살들한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면 아빠가 좋아 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그 집은 어떤 집이냐면 아빠는 안 혼내키고 엄마만 혼내키는 집이에요. 엄마가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아빠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때 엄마가 그럼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네 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엄마 마녀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집에도 있어요. 그 사람 저거든요. 네, 저희 신랑을 잘 안 혼내켜요. 저만 혼내켜요. 제가 소리 지르고 제가 혼내키고 이건 아니다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막둥이는 얘기합니다. 엄마는 마녀 이렇게 5살까지 계속 얘기해요. 네, 무서우니까. 그런데 조금 더 크잖아요.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 엄마 무서워요.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그래도 얘네들은 이성이 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엄마 무서워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무서운데 나를 사랑한다는 건 알아요. 내가 잘 되라고 혼내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인지 수준이 떨어지면 혼내키면 왜 혼내키는지 잘 몰라요. 그냥 혼내키는 게 싫은 것 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럼 이게 아이들에 해당하는 겁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막 소리 지르고 지금 혼을 내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때요? 뭐부터 움직입니까? 감정부터 움직이죠. 왜 저래? 왜? 뭐 때문에? 왜 저러는 거야? 기분 나빠. 나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왜 자꾸 나한테 소리 지르고 성질을 내고 화를 내는 거야? 이렇게 감정부터 나오거든요. 그런데 돌아서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앉아서 합니다. 그럴 수 있지만 생각해보니까 그건 내가 잘못한 거네. 잘못하면 혼낼 수 있지 뭐. 싫은 소리 들을 수도 있고. 아니, 그러면 다음부터는 혼나기 싫으면 제대로 해야지. 똑바로 하면 되지 뭐. 그래 내 잘못도 어느 정도 있잖아. 이렇게 이성이 작동하면서 기분 나쁜 감정을 해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성과 감정이 어느 정도 있어야 정상생활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치매가 오시면 이성이 작동 안 하잖아요. 왜? 이성이 뭡니까? 이게 인지인데 판단하고 진압력 갖고 있고, 그렇죠? 앞뒤에서 이게 맞는지를 분석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건데, 치매가 와서 이게 없어지니까 그럼 뭐냐?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나의 실수고 뭐일 수 있다는 생각 전혀 못하는 거고, 소리 지르는 네가 나빠, 기분 상해, 너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결과적으로 치매신들 안에는 치매가 진행될수록 뭐가 남는 거냐면 점점 감정이 커져요. 그래서 극감성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요동을 많이 칩니다. 감정에 따라. 좋은 사람이 있으면 막 신나가지고 웃고 즐거워하시고 이러다가 못 느끼는 사람 한 사람이 딱 나타나면 벌써 등 딱 돌리고 있어. 왜? 너는 보기 싫어.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솔직하게 선생님, 그러니까 백지예요. 감정도 백지. 누적되어 있는 나의 기억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고, 그냥 보이는 그대로를 딱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솔직해져. 이때 우리가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 마음 상하지 않게 하는 거. 그게 여기 안에서 이 박사님 얘기한 거, 감정은 다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나를 싫어하는지 나를 혼내키려고 하는 건지 사랑해서 그런 건지 이런 감정들은 다 알기 때문에 그 감정이 결국 어디에서 전달이 아주 심하게 작동하냐면 접촉하기에서 전달이 돼요. 접촉하기. 그래서 이 접촉하기 할 때도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부위가 있다. 자, 영국의 펜필드라고 하는 과학자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기 파동을 몸에다가 다 보내본 거예요. 이렇게 착착착 똑같은 양을요. 그런데 전기가 들어올 때 들어오나 보다 이런 데가 있고요. 삑삑삑삑삑 이렇게 반응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과하게 반응하는 곳과 전혀 반응이 없는 곳이 어딘가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자, 제가 호문클루스라고 하는 외계인이거든요. 큰 데가 있죠. 신체 중에 어디가 큽니까? 네, 손 엄청 크죠. 네, 또 어디 클까요? 입도 엄청 크죠. 네, 제가 세 군데라고 그랬는데 없네요. 찾아보세요. 한 군데는 어딜까? 머리요? 아니, 못 찾을 거예요. 안 보여. 다리. 네, 못 찾을 거예요. 절대 못 찾을 거예요. 안 보이는 곳이구나. 왜냐면요, 그걸 그리면 포르노예요. 네, 그 뭔지 아실까요? 느낌이 오죠? 근데 애기도 아니니까. 그죠? 애기들한테는 이렇게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인이니까 한 군데는 참 그걸 크게 그리면 진짜 여기 올라올 수 없거든요. 모자이크 처리해야 되니까. 그러면 전기를 보냈을 때 과하게 많이 전기가 들어오는 첫 번째가 인간은 손, 두 번째가 입술, 세 번째가 생식기입니다. 네, 그럼 잘 보세요. 어느 날 어떤 사람과 손 한번 잡았어. 기분이 좀 야릇했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과 조금 우리가 아주 진도가 나온다고 그러죠? 입술을 한번 부딪혔어요. 얘 좀 괜찮았어요. 어느 날 그분과 몸을 한번 붙였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보 이래요. 네, 요즘 사람들 젊은 분들은 좀 안 하시더라고. 그렇게 알을 낳았어도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겠다고 하지만 여기 두 분 세대만 해도요. 그랬을까요? 전기량 때문에. 네, 다른 데를 10번을 부딪혀도요, 뭐 그건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저 세 군데는 한 번만 접촉해도요, 오래 기억이 각인이 돼요. 그 스킨십의 기억들이. 왜냐, 옥시토신이 대량 나올 때가 손잡고 뽀뽀하고 몸을 합쳤을 때거든요. 이게 세 군데. 그럼 반대로 그렇지 않은 데는 어딥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등이에요. 등. 네, 사람이 등. 또 하나가 어깨. 그래서 어깨부터 손목까지. 손은 잡으시면 안 돼. 손목까지는 허용합니다. 그리고 등이에요.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지하철이나 만원 버스를 탔는데 기사님이 갑자기 브레이크 확 밟은 거예요. 그럼 내가 잡고 서 있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팍 하고 쓰러졌는데 거기 서 있던 사람하고 부딪혔어요. 어디가? 얼굴이. 자, 기분이 좋을까요? 별로 안 좋겠죠? 근데 좋을 때 있어요. 그분이, 그죠? 현빈 씨나, 손정기 씨나, 정윤석 씨나, 이렇게 진짜 막 그런 분하고 있어서 웬일이니 하겠지만, 그런 경우는 내 인생에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별로 기분이 찝찝한 거예요. 그 이유가 이런 데에 부딪히니까. 여기는 터치가 많이 되는 데라. 그런데 똑같이 기사님 팍 했는데 등이 부딪혔네? 이상할까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에이, 그냥 이러고 마는 거지 별로 오래 남는 기억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만나는 분과 스킨십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손부터 덥석 잡았을 때 한 대 맞았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네가 뭔데 만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손을 만져? 이렇게.
또는 우리가 어르신들 아이고 어르신 예쁘세요 이렇게 하고 머리를 쓰다듬거나 얼굴에 손을 댔을 때 관계가 형성된 사람한테 오히려 그게 더 이렇게 사랑이 뿜뿜뿜 올라가는 상황이지만 낯선 사람의 얼굴이나 머리를 만지게 되면 뭔데 네가 내 얼굴을 만지고 머리를 만져? 이런 거부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군가와 스킨십을 진행할 때는 네, 3군데만 피하면 된다. 한 군데는 뭐 생각 안 하셔도 돼. 그런 일 없으니까 2군데. 하나는 손, 하나는 얼굴, 특히 입술 근처 이런 데는 터치하지 않는다. 이거를 기억한다면 그러면 네, 웬만큼 큰 사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넓게, 온화하게, 천천히. 그럼 스킨십을 하실 때 넓게 해라. 넓게가 또 뭐지? 이렇게. 자, 상대방의 등과 어깨를 나의 손으로 하죠. 예, 그러면 네, 거리가 또 계시니까 되는 대로. 자, 짝꿍하고요. 두 분이 하세요. 제가 선생님하고 할게요. 자,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걸어가시잖아. 우리가 이렇게 이쪽 손을 해야 돼. 이렇게 둘이 걸어갑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걸어가실 때 손 이렇게 잡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네, 요렇게 잡아보세요. 됐나요? 가까이 앉으세요. 예, 가까이 앉으셔야 되구나. 실수하시면. 네, 가까이. 네, 친구다 생각하시고, 네,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됐어요? 예, 됐어요. 자, 이번에는 깍지를 이렇게 보세요. 네. 자, 됐어요? 자, 이거 좀 다르죠? 네. 자, 손 놓고요, 이제. 느낌을 한번 살려봅시다. 선생님, 감사하게 앉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잡았을 때와 깍지를 꼈을 때 언제 느낌이 조금 더 좀 오묘한가요? 확실히 좀, 깍지를 꼈을 때 조금 다르죠? 그 이유가 뭐였을까? 네, 넓게. 넓게가 그 이유잖아요. 네, 어떤 책에는 또 그렇게 나와요. 손에서 이런 사이사이에서 호르몬 분출량이 많다. 이렇게 돼요. 사이사이에서.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도 되는데 이렇게 벌리고 잡으면 그러면 뭐냐면 사랑의 호르몬이 더 많이 분출되기도 하고 또 접촉면이 넓어지니까 그러면 손을 처음부터 만지지 말라 했으니 손을 잡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상대방의 스킨십을 하실 때는 이렇게 등을 쓰다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쓰다듬는 거죠. 이렇게 아예 넓게. 예, 그게 이 손을 벌리라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온화하게 천천히는 뭐냐면 좋아요. 이제 벌렸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등을 쓰다듬는데 이렇게 쓰다듬으시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왜 때리지? 맞겠죠? 네, 힘을 너무 세게 하면 그럼 이제 맞는 듯한 그런 불편함이 있고 그럼 힘을 완전히 풀어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네, 우리 선생님 약간 그런 느낌? 네, 동성은 괜찮은데 이성은요 뭐야 희망이요? 약간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 겁니까? 5세 아이 5세 신생아 만드시지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5세는 조금 애가 단단해요. 5세 정도 되면. 그러니까 너무 세게도 하지 말고 너무 풀지도 말고 약간의 힘을 실어서 내려가는 그런 느낌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게 5세 아이의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러면 아까 3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최대한 벌리고 그쵸? 힘은 5세 아이의 힘을 줘서 쓰다듬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위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말은 거짓말을 할 수 있으나 손길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네, 나는 그냥 웃는 얼굴로 아우 사랑합니다 라고 했는데 푹 때리는 거지. 그러면 이거 이 상대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거짓말하네. 사랑한다며 근데 왜 때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아 뭐야 이게 그 사랑이 아니고 약간 이런이야?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 얼마든지 거짓말이 가능하지만 손길은 절대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스킨십에 우리가 상대방 어르신의 모든 감정을 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의를 갖추면서 네, 부위를 잘 맞추고 범위를 잘 맞추고 가는 게 우리가 접촉합니다라고 하는데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서 잡으면 잡혀간다. 아래에서 지지하셔라. 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 비행기가 어떻게 합니까? 이륙과 착륙하죠. 네, 비행기가 이렇게 가다가 이륙합니다. 풍 떠요. 그럼 걔는 어떻게 가요? 스하게. 그 또는 착륙할 때도 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스무스하게. 그래서 어깨나 이런 데서 접촉하실 때 항상 내 손이 비행기다 생각하시면 돼요. 갑자기 들이와서 탁 미는 게 아니라 그렇죠? 천천히 슬슬슬슬 미끄러지듯이 서서히 올라가듯이 이런 식으로 비행기의 이륙과 착륙을 생각하시면서 전체를 문질러 가시면 그러면 부드러운 이 접촉이 가능해지거든요. 자, 제가 스킨십 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요양원에서 어르신이 이렇게 이제 두 분이 침대에 나란히 누워서 요양원에서 계신데 아들이 와요. 근데 아들이 와서 이런 얘기합니다. 엄마, 응? 잘 있었어요? 잘 있었어. 식사는 뭐 그냥 똑같이 뭐 아픈 데는 그냥 그래. 더 심해지진 않았고 그냥 괜찮아. 이렇게 해서 아들이 면회를 와서 그런 이야기를 막 묻습니다. 그럼 또 엄마는 아들을 위해서 대답을 막 해줘요. 그 조금 있다가 이제 또 아들이 그래요. 엄마 그러면 잘 계세요? 저 며칠 있다 다시 올게요. 그래 잘 가라. 이렇게 하고 보냈어요. 딱 보내고 나서 옆에 할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것도 손님이야. 이렇게 저것도 손님이야. 그러니까 이분이 그럽니다. 왜 손님이야? 나처럼 자식이 안 찾아오는 사람도 있는데 왜 손님이야? 그래서 와가지고 엄마 잘 있었냐 물어보고 그러면 되지 왜 손님이야? 이러니까 그럼 네가 원하는 건 뭔데? 이러는 이 할머니가.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럽니다. 그런 거 왜 물어봐? 지 궁금증 해결하려고 온 거지? 그런 거 말고 와서 그냥 손 한 번 잡아주고 어깨 한 번 주물러주고 다리 한 번 이렇게 해주고 가면 되지 뭘 그렇게 그런 걸 물어봤어. 근데 그 내용이 되게 오래 왔어요. 제 아는 감독이. 그래서 나는 누군가한테 갈 때 내 심지어 가족이지만 내 부모를 찾아갈 때도 나는 손님으로 가는 건지 사랑하는 엄마의 사랑을 전달하러 가는 건지 한 번쯤 고민해 보죠. 특히 가족은 도와잖아요. 네, 가족한테 가서 말 필요 없잖아요 사실. 엄마나 아빠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아주면 되고 한 번 쓰다듬어 주면 되는데 그런 가족이 딱 빠지고 식사 하셨어요? 아픈 데 가셨어요? 잘 지내세요? 이러면 그거는 내 가족이 아닌 타인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람이 받고 싶은 거 그런 사랑이 담긴 스킨십이에요. 그거 한마디가 그거 하나의 동작 하나가 10마디보다 더 필요하다 이런 말이 듣거든요. 근데 그럼 이건 노인한테만 해당되는 일인가? 아니요. 저는 이제 애를 키우잖아요. 그 교육학 전문하신 분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손다리미를 쓰세요. 손다리미 이렇게 하고 손다리미가 뭐지? 이게 손다리미잖아. 이렇게 펴주는 거고. 근데 이분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지금 중학생이에요. 중학생이면 사춘기 오잖아요. 사춘기. 그런데 이 엄마의 소원은 사춘기 중학생 아들이랑 팔짱 한번 끼는 게 소원이에요. 이렇게 손 한번 잡는 게 소원이고 왜? 잡으려고 그러면 도망가고 안으려고 그러면 후딱 가버리고 길거리 다니다가 만나면 모르세요 그냥 하니까 소원이 제발 나 좀 부르지 마세요. 뭐 아는 척 좀 하지 마세요. 이게 그 아이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엄마가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뭘 보았냐 베란다에서 이렇게 누가 오길래 우리 집 아들인가 하고 봤더니 우리 집 아들이 맞아. 근데 어떤 여자애랑 손에 팔짱 이렇게 끼고 둘이 걸어오는데 이 자식이 이러면은 나는 안 되고 왜 쟤는 되는 거야. 자 이런 상황을 호소했던 엄마에게 이 교육하시는 분이 상담을 이렇게 합니다. 어머니 많이 속상하시죠? 그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자,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애가 학원에서 끝나고 집에 귀가할 때 일단 잠을 자지 말아야 돼요. 12시에 들어오건 1시에 들어오건 기다리세요. 그러다가 애가 띠띠띠띠띠띠 하고 현관문을 딱 들어오면 빨리 뛰어나와서 가방을 딱 등 매든 걸 이렇게 딱 걷어주면서 손 한번 등 싸주면서 한마디를 해주면 됩니다. 고생했어. 애썼어. 공부하나 고생 많았네? 이렇게 속으로만 하세요. 아이고 내 아까운 학원비 저것도 지금 학원에다 기부하거나 이런 거는 속으로만 하고 스킨십 왜 할 데가 없잖아요. 걔가 내줄 데가 없잖아. 자기 몸을 아무 때나 내주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한 번 스킨십 또 기회가 되면 나갈 때 한 번 잘 갔다 와 이렇게 그러니까 말로만 잘 갔다 와 하지 말고 어깨 한 번 등 한 번 쓰다주면서 학교 잘 갔다 와 고생했어 했어 이렇게 해주면 그 끈끈한 사랑의 전달이 사춘기에 방황하지 않게 한대. 왜? 항상 나한테 스킨십을 했던 그 손길의 사람으로 나는 그 시간을 잘 견뎌내가는 거예요. 사랑이 가져가는 믿음이잖아요. 이래서 이런 접촉하기는 말을 할 수 없더라도 또는 나를 거부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등과 어깨는 내어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아무 불편하지 않아요. 누가 만져도 거부감이 없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저 사람 가지고 애정관계에 표현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서슴없이 그때는 말을 하면서 어깨 한 번, 등 한 번. 제가 제일 많이 바뀐 게 이거예요. 저도 이렇게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누구한테 저도 막 말하러 오시거든요. 그럼 마지막에는 항상 그렇게 해줘요. 네, 말하면서 어깨 한 번, 선생님 이렇게 아이고 애쓰십니다. 아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근데 저도 휴머니티도 강의할 전에는 저도 할 줄 몰라서 못하고 있다가 이제 지금은
그리고 그 사람하고 조금 관계가 되시는 분이면 안아주기도 해, 이렇게 허그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뭔가가 이 사람과 충분한 관계 형성이 잘 되고 있다라는 신호를 보여주는 거니까 접촉하기는 반드시 잘 써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 해주시잖아요.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그분이 서요. 이분은 이 세 가지를 했는데 왜 섰을까요? 그 의문을 좀 풀어보셔야 되거든요. 자, 사실 인간한테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당신과 나는 동급입니다. 이걸 느끼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치매가 오셔가지고 거동이 안 되시면요,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존감. 자존감이 뭡니까? 여러분, 자존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자존감이 뭐예요? 그거 선생님 자기를 사랑하는 거지. 자존감은 딴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사랑스러우세요? 그럼 됐어요. 그럼 자존감 차이는 거야. 선생님, 내가 사랑스러우세요? 이거 그럼 됐어요. 근데 이게 쉽게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아우 멋지십니다 이러면 자존감이 펑펑 올라가는 것 같다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또 막 바닥을 치는 것 같고, 사실 다른 사람의 언어로 자존감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왜? 그러면 맨날 그렇게 얘기해준 사람 옆에 둬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자존감은 스스로 내면의 나의 언어와 나의 행동으로 키워가는 건데, 근데 치매라는 병이 오시면 안 된다고요. 왜 안 될까요? 우리는 지금 노력하면 돼요. 정상이라서 조금만 노력하면 될 수 있어요. 왜? 이런 거죠. 아주 사소하게. 나는 오늘부터 6시에 일어날 거예요. 늘 6시에 일어날 거예요. 6시에 일어나서 오늘부터는 그냥 딱 앉아서 10분만 책을 읽을 거예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건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6시에 일어나서 책을 읽을 수 있고 6시에는 책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하니까. 근데 치매 어르신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오늘보다 내일은 더 안 좋아져요? 내일보다 모레는 더 안 좋아져요? 치매라는 병이 좋아지게 가는 게 아니라 사실 퇴행이라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도 결과적으로 또 뒤로 퇴행되고 자존감이 어떻게 될까요?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 누워있으면 하나부터 열까지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누워있다가 앉으면서부터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생겨요. 그런데 앉아있다가 버떡 서시면 더 많이 생겨요. 그 자존감이 서 있는 순간부터 바닥을 짚은 게 완전 회복되는 시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서 있게 만드는 거예요. 왜? 너와 내가 동급이었을 때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지, 맨날 내가 누군가의 밑으로 내려가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거든요. 그 첫 번째가 같은 인간입니다. 또는 내가 걷는 동작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에 막 갈 수 있는 거, 쳐다볼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런 이 서 있는 동작이 결과적으로 자존감을 살려내는 동작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서 있는 동작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는 상황이 되게 많이 생겨요. 현장에서는 그냥 대놓고 이렇게 얘기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와장을 만드는 건 다 돌봄자들 때문이에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 물어봤어요. 아까 저분이 누구냐면 목욕할 때 아까 초코파이, 어제 제가 이렇게 초코파이 네 엄마 나 그렇게 시키라고 해 막 이랬던 분인데, 이분이 간호사한테 물어봅니다. 저분 걸을 수 있어요? 이렇게. 걸을 수 있는 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간호사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이렇게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면 왜 대답을 못하냐면 한 번도 걸어보려는 시도를 한 적이 없대요. 그냥 병원에 이렇게 들어가서 요양병원에 오시면 그냥 앉혀버리는 거야. 그냥 눕혀버리는 거고. 자, 걸어다니는 사람을 돌보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분을 돌보는 게 쉬울까요? 그러죠. 여기 나시네? 누워있는 분들. 자, 아기를 키워보시면 아시죠? 자,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합니까? 나왔을 때가 편합니까? 그래서 다시 막 집을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또 애를 낳았는데 애가 나왔는데 누워있는 애하고, 그럼 우리 이렇게 하죠. 아우, 그냥 좀 걸어다녔으면 좋겠다. 그럼 누워있는 애하고 걸어다녀요. 기어다니기만 해도 벌써 힘들어요. 가만히 누워있는 애는 기저귀 갈아주고 눕혀주고 먹어주고 하면 되는데 얘가 갑자기 기기를 시작하네? 서기를 시작하네? 걸어다니기 시작하네? 온 집안이 난잡하게 되죠. 왜? 걔에서 내 눈만 떨어지면 얘가 모든 걸 다 그냥 여기서 전멸 시켜버리는 거잖아요. 다 해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죠. 뭐라고요? 다시 집어넣고 싶다. 뱃속에다가. 그래서 사실 돌봄 중에 가장 쉬운 돌봄은 뭐냐면 눕혀놓고 하는 돌봄이 제일 쉽습니다. 이게 사실은 돌봄자의 탓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병원에 가셔서 돌아다니는 어르신을 만나면 그 어르신이 뭘 해달라고 하고 저걸 해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누워 계신 어르신을 만나면 그냥 밥 먹을 때 가서 밥 해주면 되고 기실 가주면 되고 이렇게. 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셔서 처음에는 다 걸어갑니다. 그런데 한 달 있으면 다 눕는데요. 아까 저분들은 걸어오시는 그분을 누워서 있게끔 만들었던 걸 돌문장 다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보려는 시도조차를 안 해봤기 때문에 걸을 수 있는 분인지 못 걷는 분인지조차도 구분을 못한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걸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걸 이분이 제시합니다. 이렇게. 당신이 걸어야 되는 이유가 돼줘야 됩니다. 이렇게. 당신이 그 이유가. 내가 왜 이유가 어떻게 이유가 되지? 사람은요 목적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네, 목적이 있어야 없는 거예요. 자, 세 분의 목적은 제가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여기 오신 목적은. 자, 선생님 여기 오신 목적이 뭘까요? 네, 선생님은 여기 오신 목적. 혹시 있으세요? 가족의 안에 있으세요? 친정엄마는 처음에 한 70살 넘어서는 약간 네. 치매기가 초기 증상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코로나 지나고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근데 이제 치매기는 없는데 이제 완전 뇌졸중으로 상태가 되죠. 왼쪽으로는 덜 그 엄마 돌봄 때문에 그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제가 관심도 있었어요. 그죠? 네, 이렇게 목적이 있으면 와요. 근데 그냥 목적이 없이는 여기 못 와요. 예, 모든 인간은 목적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책 제목에 이런 제목 있는 거 아세요? 목적이 이끄는 삶. 그게 책 제목이에요. 목적이 있어야 뭐를 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면 목적이 없으면 걸을 수 없어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걷는 거고, 무엇을 위해서 걷는 거고, 어디를 향해서 걷는 거냐? 그걸 하나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당신. 그럼 그 당신이 누굽니까? 아까 저 당신이요. 어떤 당신이냐? 바라봐주고, 말해주고, 스킨십 해주고. 왜일까요? 고마워서. 자, 보세요. 사랑은요, 일방이 없어요. 짝사랑은 성공이 안 돼요. 손뼉도 마주쳐야 뭐가 되는 것처럼 한쪽만 계속 주면 됩니까, 이게? 그럼 사랑의 공식은 전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주고받고. 주면 받을 수 있어요. 받아도 줄 수 있어요. 네, 주고받고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돼요. 예전에 어떤 그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에서 이런 얘기 하거든요.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냐? 이 사람은요 그냥 계속 주기만 한대요. 받든 안 받든 그냥 계속 주는 삶만 사는 거예요. 근데 한 부류는 받으면 준대요. 한 부류는 하나도 안 줘. 그냥 계속 받기만 해요. 어디가 성공할까요? 주고받고. 여기가 성공해요. 그냥 주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냥 막 주는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은 성공의 확률이 50%예요. 왜 50%라고 하는 거냐면, 자, 무조건 주는 사람이 주고받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완전 성공이에요, 이 사람은요. 네, 이 사람은 주기만 했는데 이 사람은 받았으면 주는 사람이야. 그럼 둘이 만나면 완전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기만 하는 사람이 받는 사람하고 만났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실패하죠. 이 사람은 50이에요. 50대 50.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당신이 어떤 성향입니까? 저는 주기만 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면 주고받는 사람을 무조건 찾아서 만나십시오. 그럼 당신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당신이 만났는데 받기만 하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빨리 인연을 끊으세요. 당신 망하니까. 이런 공식이 안에 있어요. 모든 관계는요. 주고받기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도 통하냐면요. 줬잖아요. 바라봐주고 말해주고 스킨십하고 줬잖아요. 인간은요. 받으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휴머니티드를 했을 때 변화되는 어르신들이 있고 변화되지 않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변화되는 어르신들이 뭐냐면 받았으니까 주고 싶은 거예요. 이분들은 바뀌어요. 그런데 주지를 않고 받기만 하는 어르신은 안 바뀌어요. 그 초코파이 할머니가 약간 그런 성향이에요. 초코파이 던지면서 했던 할머니는 받았지만 주는 걸 잘 안 하시는 거예요. 이유도 있어요. 사연이 있다고 말씀드릴 텐데 그분이 늦게 바뀐 거고 나머지 분들은 받았으니까 주는 행위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걷게 만들고 싶으시다면 내가 당신한테 고마워야 돼요. 그럼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주고 그렇게 바라봐주고 그렇게 스킨십 해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널 덜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널 덜 힘들게 하는 게 뭘까요? 걷는 거예요. 왜? 걸어서 화장실 혼자 가서 영상 보고 걸어가서 혼자 옷 입고
걸어서 이렇게 하면 둘 힘들잖아.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걸 해주고 싶은 마음이 커지면 그때서 어르신들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서 있게 하는 가장 요약은 여기밖에 없어요. 자, 한 7, 8분 쉽시다. 2시간 앉아있는 게 쉽지 않으니까 7, 8분 쉬었다가 이제 두 번째 단계 1단계 4가지 기둥은 다 했고요. 두 번째 단계 할게요. 그거 하면서 또 실기하실 거지. 설명해. 서있기가 되면 이제 영상 안 해. 네, 저렇게 저분들도 그걸 해주셔가지고 걷기 연습을 막 하시면서 실제 이제 마상으로 3년 누워 계셨다가 골똘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기적 같죠 진짜. 여기서 영상 보시면 그게 이렇게 쫙 와요. 그 감동이 어머 진짜 되는 겁니까? 실제 되는 분들 영상에 찍어 놓으셨으니까 가능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동은 이제 거기서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4가지 기둥을 세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둥. 네, 4가지를 딱딱 기둥을 세웠고 실전에 딱 들어가면 이제 이 기둥을 가지고 실제 돌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여기에 나와 있는데 자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순서의 5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제목에 이렇게 있죠. 마음을 사로잡는 5개 단계. 자, 그 5개입니다. 네, 첫 번째가 만남의 준비. 아마도 우리가 지금 이걸 한 거예요. 만남의 준비에서 말하기의 소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라보기의 소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접촉하기의 소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이거를 만남의 준비에서 지금 기본적인 재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케어의 준비는 직접 하는 거예요. 그걸 하시는데 지각의 연결을 통해서 해라. 지각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시면 바라보기는 시각이죠? 그렇죠? 말하기는 청각이죠? 네, 그 다음에 접촉은 뭔가요? 그렇죠, 촉각이죠. 이 3가지가 연결해서 일치되게 해라. 이미 아까 했어요. 말은 참 들리는 소리는 예쁜데 확 잡아 당겨진다든지 그러면 이게 느낌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의 감각보다는 적어도 2가지 이상의 감각을 썼을 때 상대방이 느끼는 그 느낌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연결하시면 결과적으로 감정의 고정. 뭐가 낫냐? 좋은 감정이 남습니다. 그럼 이 좋은 감정은 또 뭐를 불러일으키는 거냐면 재회했을 때 기쁨을 불러일으켜요. 기쁨. 그래서 이 5가지가 잘 보시면 만나서 이별까지를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 만나면 이별을 해야 또 만나고 이별을 해야 또 만나고 이별을 해야 또 만나고 근데 관계가 결국 뭡니까? 관계가 이거잖아요. 만나서 이별하고 만나서 이별하고 만나서 이별하고 자 정동아 씨 가수 아시죠? 정동아 씨 노래 제목에 추억은 만남이 아닌 이별에 남고 들어보셨어요? 오, 네, 되게 시적이죠? 아직 못 들어봤어요? 네, 그 노래 제목이 모든 추억은 만남이 아니라 이별에 남는다. 왜냐면요, 아마 여러분도 저랑 여기서 수업을 하고 마지막날 집에 가실 때요, 뭘 배웠는지 생각이 안 날 거예요, 솔직히. 녹음하거나 막 하나도 보지 않으면 잘 안 남아요. 그런데 감정은 남아요. 어떤 감정이 남을까? 들어볼만 했다, 괜찮다, 이런 감정이 남을 수도 있고, 아니 뭐 그냥 별로다, 이런 감정이 남을 수도 있고, 결국 뭔가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갈 때는 남는 건 오로지 하나 감정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좋은 감정이 있어야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음에 또 여기에 또 이런 강의할 때 또 오고 싶다라고 생긴다든지 아니면 친구한테 야 같이 가자 이렇게 누구를 데리고 온다든지 결과적으로 2번째, 3번째 관계는요 감정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 뭔가 하고 헤어질 때는 나쁜 감정을 씌워주시면 안 돼요. 좋은 감정을 씌워야지. 그게 이렇게. 그러면 다음에 만나는 기대감을 얻게 합니다. 오늘 내가 이분을 만나서 식사 돕기를 한번 했어요. 그럼 내일은 안 하나요? 아, 내일도 해. 오늘도 식사 돕기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계속 할 거예요. 밥 먹여주는 걸 계속 할 거예요. 그런데 식사 돕기를 하고 좋은 감정이 남았어요. 어르신 내일도 저랑 식사해요. 오 좋아요. 근데 오늘 식사 돕기를 했는데 막 기분이 나빠. 어르신 저랑 내일 식사해요. 내가 너랑 왜 먹어? 똑같죠? 예, 이래서 실질적으로 이 5개를 잘한다는 건 그분과 앞으로의 관계를 수월하게 나간다는 거고 5개가 안 되면요 계속 지옥같이 그 다음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이 고리를 매번 할 때마다 튼튼하게 만들어 놓는 게 이 5개. 그래서 이 5개가 잘 연결이 되면 만남에서 이별까지 아주 행복한 돌봄 케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만남의 시작이 뭐라고 하냐면 자, 준비를 할 때 이런 과정을 얘기해요. 3회 노크를 해라. 이거죠.
그리고 한 번 기다렸다. 3초를 기다렸다가 답이 없네? 또 해라. 또 기다려요. 또 답이 없네? 그럼 한 번 하고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노크는 왜 하는 걸까요? 알아채라고 내가. 맞아, 선생님. 정답이야, 정답. 야, 내가 왔다는 걸 좀 제발 좀 알아채라고 노크를 하는 건데, 그런데 보통 우리가 가끔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냥 들어갑니다.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다음 장면 보시면 이렇게. 네, 이렇게 병원에서도 간호사한테 그냥 쑥 들어가다가 누구니? 이러고 막 들어가거든요. 선생님 병원에서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중환자실에서. 아유, 그럼 뭐. 그럼 어떻게 시도를 보낼 수가 없네. 네, 그런데 이게 사실 환자 얘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 집에도 사춘기를 겪는 애들이 있잖아요. 한동안 좀 심했어요. 뭐가 심했냐면 여기가 현관문이면 여기가 딸내미 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띠디디디 소리가 딱 나면 갑자기 방에 있다가 튀어나와서 문을 확 닫고 들어가. 이렇게. 근데 그 띠띠띠띠가 누구냐면 저 아니에요. 우리 서방님이지. 아빠가 그랬는데 아빠가 오면 벌써 문을 팍 하고 문을 탁 차단시켜 닫아. 왜 그랬을까요? 이거 이렇게 하거든요. 띠디디디 하고 딱 들어오면 딸내미 방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거든요. 저희 딸이 막 이렇게 치우거나 이런 애가 아니다 보니까. 네, 딱 보이는 순간 야 옷은 여기다 꽂고 뭐는 놔뒀고 뭐는 놔뒀고 잔소리를 막 하니까 일단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신랑이 문 딱 하고 문고를 확 닫아버리면 기분이 나쁘다 성질이 나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문을 팍 열고 들어가면 이제 한판 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보 그 방은 당신 방이에요 딸 방이에요 이렇게 물었어요. 딸 방이지. 그런데 절대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은 내 돈이지. 그래서 뭐라도 맞는 말이기는 해요. 그렇죠. 그럼 제가 그러죠. 그럼 이 집은 당신 집이에요? 여보 그러면 방 한 칸만 당신 방이고 나머지는 은행 집이에요. 우리는 지금 은행에 빌려 쓴 거잖아. 내 집이 전 재산이 아니고 우리 전 재산이 아니거든요. 대출이 껴있잖아요. 그럼 이 집을 팔 때 돈이 없으면 방 한 칸 칼아서 사고 그 다음에 또 주방 한 칸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내비두고 저 방에 사는 사람이 방 주인이니까 그 방에 들어갈 때는 여보 똑똑똑 그 방 주인한테 한번 물어보고 들어갈 성질이 안 되는데 당신이 똑똑똑 없이 그냥 훅 하고 너의 방에 들어가면 저는 침범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똑똑똑 두드리고 물어봐라. 문 앞에서 들어가도 돼? 이렇게 안 돼! 그럼 들어가지 말고 왜? 알았어! 이렇게 하면 열고 들어가라. 요 훈련을 하시고 나셔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저희 딸내미가 아빠 띠띠띠 와도 문 안 닫아요. 사춘기가 지나간 쯤이어도 물론 하긴 하겠지만 근데 뭐가 있어줘야 되는 거냐면 제가 늘 말하잖아요. 예의가 있어줘야 된다. 내 거와 너 거는 조금 구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어르신들도 존중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물론 내가 병원에 와 있고 내 침실에 있고 여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공간은 나의 공간. 그러니까 나의 공간에 너가 올 때는 나한테 허락을 좀 받아야지. 근데 왜 허락 없이 그냥 막 들어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내가 왔습니다 이거를 상대방한테 반응을 보내는 거고 뭐를 그분한테 답을 받아야 되냐면 와도 됩니다 허락을 받으셔야 돼요. 그 허락을 받는 가장 첫 번째가 노크라는 얘기예요. 노크. 그래서 단순하게 병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분들하고 관계도 그분의 공간에 내가 들어갈 때는 이게 안 되면 똑똑똑 입으로라도 하시면 돼. 똑똑똑 이렇게. 예, 그래서 이런 옆자리도 뭐예요? 앉고 싶어요? 그러면 똑똑똑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죠 선생님. 똑똑똑 앉아도 돼요? 이렇게 앉아야지. 그냥 와서 쑥 앉아버리시면 서로는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을 받게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노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의를 갖춰주는 가장 기본의 준비의 자세이다. 그래서 저렇게 노크하고 들어가거든요. 자, 그럼 케어의 준비에서 세 가지의 단계를 쓰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를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노크를 했다면 당신을 만나러 왔다는 메시지를 좀 보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적을 가져가는 거 맞아요. 오늘 내가 이 어르신과 목욕을 해야 돼. 목적은 목욕이죠. 그런데 목적은 명확하지만 목적을 맨 앞에 두시면 안 돼요. 어떤 거냐? 관계를 한다는 것은 좋은 관계 안에 있다면 목적 달성이 돼요.
그런데 관계가 어긋난 상태에서는 목적은 달성되지 않거든요. 그럼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어떤 거냐? 당신하고 이야기하러 왔다, 당신하고 같이 하고 싶다, 당신하고 좋은 시간을 만들고 싶다, 이런 마음을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풀리고 나면 그때 목욕을 합시다 라고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있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못해요, 바빠 죽겠는데 언제 그 말을 다 하고 목욕하러 갑니까? 저 보실래요? 어르신들 지금 줄 서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게 많거든요. 네, 뭐 아니다라고 저도 말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이분들한테 그런 걸 알려줘요. 이렇게 한번 그 선생님이 하던 대로 한번 해보시죠. 시간 한번 재봅시다. 자, 선생님이 늘 하던 대로 하세요, 그냥. 예, 저기 줄 어르신 5명 서 계시니까 빨리 목욕해서 끝나는 시간 한번 재보시고, 자, 그리고 다음번에도 저분들하고 목욕할 때 이 시간을 똑같이 한번 재보세요. 이렇게 한번. 그러고 나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다음에 하실 때는요, 목욕하기 전에 인사 한번 나누고 관계 한번 형성하시고, 그러고 나서 목욕을 하시고, 또 그렇게 하고 나서 비교를 해보시면 결국 시간의 차이 없어요. 왜? 말하고 바라보고 스킨십하는 30초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목욕을 하러 앉아있는 어르신의 표정을 보라고 했거든요. 어르신의 표정을 봐라. 그냥 순서대로 탁탁탁 할 때는요, 이분들도 그래요. 공장이 끌려가는 느낌이에요. 그냥 이게 내가 기계지, 목욕 당하는 기계, 이렇게. 그런데 서로 관계가 좋은 상태에서 얘기하고 바라봐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계시면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끝나지? 나 목욕하고 싶은데, 빨리 가고 싶은데, 표정이 달라지거든요. 과연 돌봄은 뭐냐면, 예, 그분 한 사람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기법인데, 이렇게 몇 초만 이렇게 내가 해도 충분히 그걸 이룰 수 있는데 안 해봐서 모르는 거잖아요. 왜? 새로운 걸 바꾸는 게 쉬운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해본 분들은요, 휴머니티를 해본 분들은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요. 누구만 안 하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만 모르는 거지. 우리가 좋은 거는요, 한 번 하잖아요? 한 번으로 안 끝나요. 계속 하고 싶지. 그런데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니까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항상 시작할 때 목적을 앞에 두는 것이 아니라, 목욕을 하러 왔지만 당신과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어요. 저하고 이 시간을 같이 지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목욕으로 가십시오. 그때 뭐를 하는 거냐면 바라보기 말하기 촉촉하게 해버리는 거잖아요. 이거 하는데 30초에서 1분도 안 걸려요. 진짜 30분 딱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케어에 준비일 때 그런 마음을 갖고 하시는 거고, 자, 인지 기능이 좀 떨어져 계시다면 과장된 얼굴로 해라. 이렇게. 과장이 뭡니까? 네, 우리가 네, 웃을 때도 이렇게 웃는 게 과장이 아니라 이렇게 소리 내는 거 있잖아요. 네, 될까요? 네, 자, 미소를 적으시죠. 미소. 네, 미소. 네, 미소 이렇게 줬죠? 네, 그럼 이제 좀 과장되게 웃어보실래요? 선생님 너무 잘한다. 선생님 너무 잘해. 네, 왜냐하면 과장할 때는요, 이거 갖고는 좀 어려워요. 입모양만 갖고는 어려우니까 소리도 내고 박수도 치고 온몸을 사용하시고, 온몸을. 그럼 어르신하고 만나가지고 어르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머 어르신 안녕하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 어르신 여기 센터에 오시면 이렇게 할까요 혹시? 라포가 쌓이면 어느 정도? 아, 그래요 선생님. 라포가 쌓이면 어느 정도 되죠. 된다니까요. 근데 라포가 안 쌓이면 처음부터 아주 이상하죠. 그럼 그분 생각할 때 여기는 미친 애들 있다 이런 생각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라포가 어느 정도 쌓이면 우리는 바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벌써 저 밖에서 네 분과 마주치는 순간부터 기분이 확하니 웃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 이게 여기서 말하는 과장이 조금 필요해요. 특히나 시각이 좀 안 좋으시거나 청각이 좀 안 좋으시면 더 크게. 왜? 안 들리니까. 귀가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 저기 어르신 안 들리잖아요. 저기 어르신 이렇게 하면 손도요 여기서 그냥 아 어르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벌써 되게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된 얼굴이나 과장된 목소리를 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근데 내가 이렇게 1분에 30초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마음이 안 열리는 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밀고 나갈까요 계속? 아니요. 여기 써있잖아요. 포기하셔야 돼요. 포기.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초코파이 할머니가 그분이에요. 간호사가 가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도 할머니는 계속. 그래서 간호사가 나와서 울어요. 네, 왜 속상하잖아. 나는 평소에 안 하던 거대로 그 이상을 막 했는데도 어르신이 됐어 막 이러면서 하거든요. 됐어 오지 마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속상해서 눈물이 막 뚝뚝뚝 떨어지는데, 그런데 그런 분은 더 오래 간다고 사실 그 마음 열리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때는 포기하는 능력도 용기를 갖고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예, 다음을 기약하시는 게 다음 한 번에 끝낼 게 아니니까. 예, 아직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케어의 준비가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합의를 얻는 과정입니다. 자, 만남의 준비는 내가 당신하고 이런 거 하러 왔어요. 상대방이 신호를 준 거고, 그 다음 케어의 준비는 목욕을 하러 왔는데 이 목욕을 당신과 내가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분 좋게 세 가지를 해서 그분과의 합의를 얻으면 그럼 이제 어디로 가는 거냐? 네, 여기로 가는 거죠. 네,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봅시다. 이것도 영상에 있는 건데, 요 할머니는 그냥 침대 안에서 살림을 하세요. 침대 안에서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그냥 혼자 살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분이, 저 간호사가 처음에 와가지고 어르신 저 왔는데요 아무리 환자분 뭐 이렇게 하니까 어르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부정타. 그렇게 얘기해요. 부정타 이렇게. 제가 어르신 얼굴 인사하면 부정타는 건가요? 부정타. 아이고 귀찮아 막 이러거든요 저분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웠던 받아보기 말하기 스킨십을 저분 이 간호사가 계속 저렇게 합니다. 그분이 일로 가면 일로 따라가고 저로 가면 저로 따라가고 이러면서 계속해요. 그러면서 계속 그런 얘기 해주고 막 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간호사가 이런 얘기해요. 오늘 어르신 만나려고 저 이렇게 예쁘게 화장하고 왔는데 하면서 얘기하니까 갑자기 어르신 그래요. 화장 안 해도 예쁘고 화장해도 고운데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마음이 열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럼 저 조금 있다가 올까요? 네 이렇게 대답해서 할머니가 왜 그랬냐면 그동안에는 보이지도 않는 거리에서 저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예, 이런 식으로 그분한테 애정을 하는 방법, 기법이 안 됐으니까 형성이 안 됐던 거고, 그거 알고 하는 순간부터 합의가 딱 돼가지고 갑자기 저분이 부정탄다는 얘기도 안 해? 해도 예쁘고 안 예쁘도 예쁘고 네가 말해주면 하자 그러면 네 하고 예쁘게 대답을 하시거든요. 그게 딱 그 세 가지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여기 단계에서 제가 딱 6점 정리만 시켜놨단 말이에요.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계속 복습하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합의가 됐다면 이제 케어로 들어갑니다. 자, 케어로 들어갈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세 가지를 잘 연결해야 된다고 했어요. 시각, 청각, 촉각을 연결해서 쓰는 건데 중요한 건 무조건 2가지 이상의 감각은 써주셔야 되고 절대 모순되지 않게 해야 된다. 모순이 뭐냐? 딱 그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손목 정도 간 것만 아시면 돼. 말은 예쁘게 하고 갑시다 이렇게 하면, 말은 예쁘게 하면서 내 스케줄이 탁 때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맞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언행 일치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지각의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긴장을 해요. 네, 몸이 부드러워지질 않아요. 몸이 부드러워지지 않잖아요. 목욕하기 힘들어요. 밥 먹이기 힘들고 옷 갈아입히기 힘들고. 우리도 왜 그 치과나 뭐 무슨 몸 이렇게 처치하고 병원에 가시면 막 긴장하잖아요. 주사도요, 나보셔서 아시죠? 잔뜩 긴장을 주사 많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다 튕겨버리잖아요. 그래서 하죠. 저기 힘을 푸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뭐 하실, 저 긴장하지 마시고 힘을 조금 푸세요. 이래요. 그냥 주사바는 숨속에 들어가는 거지. 잔뜩 굳어있으면 발을 픽 튕겨버리거든요. 이래서 모든 신체 돌봄의 케어는 사람이 잔뜩 긴장하면 이게 힘들어져요, 더. 그래서 몸을 좀 편안하게 이완시킬 수 있게. 그게 바로 뭐냐면 지각에 연결할 때 세 가지를 같이 하라는 거고. 자, 이거는 가끔 이런 얘기 해요. 저는 원래 말을 잘 못하는데요. 이런 분 있거든요. 해보라고요. 저는 원래 예쁜 말을 잘 못하는데요. 뭐 이렇게. 저는 뭐라는 줄 아세요? 저는 죄송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잘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막 없거든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자,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성향이 있는데 저는 이런 분 별로 안 좋아해요. 어떤 분이냐,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와서 저한테 그러면 교수님 저는 한결같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습니다. 한결같습니다. 그럼 제가 또 그래요.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분이 막 웃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사람은 한결같으면 안 돼요. 변해야지. 네,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요? 한결같으면 안 돼요. 바뀌어야지. 자,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거냐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가 바꿔줄 수 있어야 돼요. 돌봄을 진짜 잘하는 사람의 성향은 대상자에게 내가 바뀌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애새 키운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가끔 그러거든요. 아이고 힘드시겠어요. 뭐가 힘들지? 아니, 뭐가 힘들지? 그럽니다. 돈이 지금은 이제 느껴져요. 고등학생, 중학생이니까 돈이 무진장 들어가거든요. 공부를 잘도 많이 들어가고 못해 들어가고 매한가지 똑같아요.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힘든 건 뭐냐면 저는 김옥수라는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애 셋을 키우니까 저희 애들이 하은이, 하율이, 하영이 이렇게 되거든요. 하은이 엄마, 하율이 엄마, 하영이 엄마를 해야 되니까 전 너무 힘들어요. 왜냐? 하은이 큰애한테 하듯이 둘째한테 하면요. 둘째가 그래요. 싫어해요. 엄마, 그거 말고요. 이렇게 왜? 얘하고 성이 같은 게 아니잖아요. 얘한테 하듯이 얘한테 하잖아요. 그럼 되게 싫어해요. 네, 그럼 왜 그러냐? 얘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그럼 제가 힘든 건 엄마라는 거는 하나인데 나는 하은이 엄마, 하율이 엄마, 하영이 엄마를 계속 바꿔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넷다 서시는 어떻게 키우는 거야? 전 이런 생각하거든요. 예, 이래서 돌봄은 결국 한 사람이 각자 대상자마다 바꿔줘야 되는데 어떻게 한결같고 똑같다는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나는 원래 말을 못한다고 얘기하면 그건 자랑이 아니잖아요. 말을 못하면 말할 수 있게 배워야죠. 한결같은 게 아니라 이 사람 만나면 이렇게 하고요. 저 사람 만나면 저렇게 하고요. 이 사람 만나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돌봄을 잘하는 건데 거꾸로 저한테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아이고 작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적성이나 타고난 나의 재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힘듭니다. 안 힘든 돌봄이 어디 있어요. 내가 내 하나 돌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를 하는 건 쉬운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뭐냐면 바꾸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바뀌는 거지. 이거는 말 잘하는 사람이나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타고난 사람이나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누구나가 그 마음을 갖고 도전할 수 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혼자서 케어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여러분 이런 경우 있어요. 대상자 한 명을 두 명이 케어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목욕이라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홍성의 주간보호센터에서 이 강의를 하고 왔거든요. 진짜 현장이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어르신 목욕 어떻게 시키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희는 말하고 하고 혼자 다 하는데요. 이렇게. 그럼 혹시 두 명이서 목욕을 돌봄자 둘이 씻겨야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센터장도 옆에 있었는데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패스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닐 거라 생각해서 얘기를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자 목욕을 가장 빨리 시키는 방법이 어떤 경우냐면 상반신 하반신 나눠서 시키면 빨리 시킬 수 있어요. 상반신 하반신. 자 그러니까 이분을 놓고 저랑 우리 선생님이 이분을 목욕시킬 때 선생님 저는 여기 상체할게요. 좀 하체 하세요. 이렇게 하고 나는 상체 막 시키고 선생님 밑에 상체를 막 시키면 되게 빨리 끝나요. 그러고 나서 이분한테 물어보면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차장에 있는 차인가요? 네, 왜냐면 행위만 하는 거잖아요. 행위만 이렇게 해서 그럼 진짜 빨리 끝나거든요. 네. 제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이제 분만실에서 근무할 때 아침에 데이 출근하면 제 루틴이 일이 뭐냐면 신생아 목욕시키는 거예요. 신생아 목욕. 예, 그런데 초창기 신규 간호사 때는 목욕을 시킬 때 이렇게 시킵니다. 애가 가만히 있냐고요. 풀어놓으면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보면 어머 어떻게 미안해 빨리 할게. 알아서 금방 빨리 할게. 울지 마 이러면서 하거든요. 와 3년 딱 지나니까요. 가만히 있어. 금방 끝나. 야 너만 얘기냐? 옆에도 있어. 가만히 있어. 금방 해. 처음에 신규 때는 애 하나 시키는데 오래 걸렸지만 3년 되니까 5분이면 다 시키더라고요. 물어도 해. 가만히 있어. 야 머리. 야 그다음에 물 들어간다. 조금만 있어봐. 금방 끝나. 이러고. 어느 순간 저가 무슨 생각이 드는 거냐면 야 너는 지금 얘를 사람으로 대하는 거냐 기계로 대하는 거냐. 저 그 느낌이 저는 한번 느껴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제 스스로가. 와 이러고 있구나 지금 내가 지금 이러고 있구나.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그 아가 만약에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로봇이냐? 이렇게. 너 왜 나 그렇게 시켜? 어머 더 무서워요. 말을 못한다고 내가 지금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얘를 완전 일거리로 대하고 있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 책을 읽을 때 그런 느낌이 다시 한번 옵니다. 어르신들을 가만히 앉혀놓고 빨리 시키겠다고 위, 아래 나눠서 시키고는 그러면 아니면 양옆으로 나는 오른쪽, 당신은 왼쪽 이렇게 하면
말하는 어르신은 왜 이렇게 해? 기분 나빠!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말할 수 없는 어르신은 당했다! 이런 생각이 100번도 더 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목욕을 안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기분 나쁘지 않게 기분 좋게 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자, 휴머니티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력자와 마스터를 해라. 조력자와 마스터. 예. 자, 조력자와 마스터, 이렇게 마스터가 조금 더 이렇게 우위의 느낌 들지 않아요? 조력을 조금 도와주고, 예, 그러면 이 조력자와 마스터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스터는 바라보기와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일 안 해요. 이거만 합니다. 그리고 조력자는 접촉합니다. 그러면 목욕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마스터고 선생님이 조력자예요? 그러면 저는 안 씻겨요. 뭐만 하냐면 어르신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목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만 계속해요. 봐주고 말하고 그러면 여기 조력자 선생님이 제가 하죠. 저 이제 어르신 머리 감겨드릴게요. 이러면 조력자는 머리를 감겨요. 어르신 팔 닦아드릴게요. 그러면 이분 내가 말하면 그분은 팔만 해요. 그러면 저는 마스터 역할로서 말하고 바라보고 말하고 바라보고만 목욕 전 과정을 쭉 하는 거고요. 여기 조력자 선생님은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몸만 계속 닦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눠서 목욕을 하면 대상자 느낌에서 세차하겠다는 생각이 안 든대요. 왜? 말해주고 있으니까, 눈을 바라봐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시간은 더 걸리거든요. 이렇게 하면. 그런데 어디서 단축을 하는 거냐면 아까처럼 상반신, 하반신을 나눠서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목욕합시다 이러면 안 한다는 거야. 내가 왜 또 하는 거야? 그 싫은 거로 이렇게. 그러니까 목욕하러 왔다고 하면 그냥 때리고 막 그냥 난리를 치시고 그럼 내비 드나요? 다 잡아가서 하지? 이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력자 마스터 역할을 해가지고 해봤더니 다음에 목욕하라고 할 때 좋다는 거예요. 왜? 기분이 좋거든요. 별로 거부감이 안 오거든요. 예, 이래서 뭔가가 둘이 해야 되는 경우에는 돌봄은 항상 한 사람은 네, 접촉을 담당하고 한 사람은 바라보기와 말하기를 하고 자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자 이제 여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디로 돌아가는 거냐? 아까 긍정 말하기 기억나세요? 금방 잊어버렸죠. 긍정 말하기 아까 제가 휴머니티즈에서 말하기를 하실 때는 예,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긍정의 언어를 여기요. 이거 그러니까 마스터가 어려워요. 제가 실기를 항상 해보면 잘 안 돼요. 자연스럽게 이게 말이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안 거예요. 아 무던히 일하는 건 하나도 안 힘든데 한국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되는구나. 연습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마스터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눈을 보면서 행위를 설명하고 그분이 이렇게 들어주면 아우 팔이 잘 펴지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칭찬의 언어를 같이 더불어서 계속 진행해 주거든요. 그럼 이분이 말하는 거를 그렇죠? 이제 조력자 역할은 계속 따라하고 자, 100마디 말하면 뭡니까? 해보시면 제일 해보시면 제일 빨라요. 해보시면 자, 한 분이 더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한 분이 지금 연장이 안 맞으니까 셋이 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해드릴게요. 저는 어르신만 하고 있으면 되니까. 자, 세 분이 하세요. 세 분이 자, 가위바위보. 근데 가위바위보 시킨 이유도 있어요. 1등을 뽑으세요. 꼴찌 1등. 자, 이게 선생님은 대상자. 어르신 하면 돼. 자, 두 분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선생님이 이겼죠? 선생님은 조력자, 선생님 마스터. 제일 힘든 거 시키는 거죠. 자, 두 분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여기가 이겼으니까 여기가 조력자, 여기가 마스터, 나는 대상자. 나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우리 어르신. 네, 어르신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가만히만 앉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마스터시잖아. 선생님이 조력자고. 그러면 자, 이쪽으로 오셔서 여기 앉아 계시고 네, 여기서 이제 자, 연극 같은 동물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네, 그래서 네, 연극 대상자를 놓고 실제로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선생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네, 네, 선생님 역할. 자, 그래서 먼저 준비를 하고 있잖아, 이렇게 막. 앉잖아. 네. 맞아, 선생님, 그거예요. 잘 기억하고 있어. 만났으니까, 만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뭐부터 하냐면, 선생님. 자, 이 방에 들어가는 것부터. 노크. 아까 노크, 똑똑똑. 기다렸다가, 똑똑똑. 그래요. 기다렸다가, 똑똑똑. 반응 없으면, 똑.
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똑똑똑 했는데 네 이렇게 하고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알아들으셨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놓고 하고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그러면서 그거지. 이렇게 하고 바라보고 말하고 스킨십 하면서 관계 형성이 딱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을 설명해야 돼요. 네, 목욕하러 왔다. 이런 그렇죠. 네, 이런 거. 목욕하러 왔어요. 네. 네, 목욕 조금 있잖아요. 조금 있잖아요. 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목욕하자고 하면 이분 이제 오케이가 될 거거든요. 만약에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겠다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돌려보낼 테니까. 그래서 그럼 포기하게 하시면 되잖아. 이렇게 해서 오케이가 돼서 목욕을 하시면 이제 선생님이 소개도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네, 오늘 저랑 같이 할 동료 아우기 누구입니다. 또.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희가 오늘 목욕을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제 친구 누누랑 같이 왔어요, 어르신. 오늘 어떻게 기분 괜찮으세요? 네. 날씨도 좋고 목욕할까요? 네. 뭐 깨우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자, 요거 가기 전에 네. 우리 선생님도 이제 바라보기 말하기 바라보기 스킨십 했는데. 그거 먼저 하고 이제 목욕하러 왔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하고 목욕을 하러 온 것도 맞는데 그거 전에 당신하고 좋은 시간을 가지러 왔습니다. 라고 해서 칭찬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욕을 꺼내주시면 돼요. 네. 어르신 너무 예쁘시네요. 오늘 뭐 다만 제가 나팔 거 보고 왔는데 보다 더 예쁘네요. 자, 오늘 목욕을 같이 제가 오늘 하러 왔는데 뭐지 또 잊어버렸어요. 그러시면 네, 목욕을 하러 왔는데 네, 이제 이분이 이제 우리 저희 같이 도와드릴 네. 우리 누구 선생님이세요. 네. 자, 어르신 그러면 일단 네, 머리부터 감게? 머리부터 선생님 이제 올라오시고 깎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선생님 말하고 이분이 이제 네, 하시고. 오늘 머리 감기시는데 지금 물 괜찮으세요? 차갑거나 뜨겁지 않으세요? 네, 괜찮아요. 지금 머리를 샴푸를 하고 있는데 따갑진 않으세요? 네, 괜찮아요. 지금 물을 뿌려드리고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시원하실 것 같은데. 네, 시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팔을 한번 닦아드릴게요. 자, 팔을 한번 올려볼까요? 팔을 너무 잘 올리시네. 참 잘하세요. 네. 이런 거. 제거세요. 오, 시원해요. 네, 시원하세요.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팔 닦았고, 이제 왼팔을 왼팔도 쭉쭉 잘 올라가네요. 잘하셨어요. 네. 잘 닦았고, 시원하시죠? 네. 자, 이번에는 등 한번 닦아볼까요? 시원하게 밀어. 등이, 기분이 어떠세요? 네, 좋아요. 잘 호응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일단 보죠? 옷 입을까요? 네, 이제 옷을 입을까요? 우리 이제 팔을 한번, 팔을 이렇게 하시네. 옷을 입고서, 쭉쭉 잘 팔을 뻗으시네요. 잘했고. 네, 편안하세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목이 너무 잘하셨어요. 네. 이제 쉬시고 너무 잘 주무시고, 저 오늘 목욕시키는데 저희 기분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 또 네. 와도 될까요? 그럼요.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하다가 자꾸 잊어버려요. 그럼요. 기분을. 근데 실제 하면 안 잊어버려요. 이게 지금 잊어버려요? 연극처럼 하니까 그런지. 네. 잘하시네. 어려워요? 마스터 하신 선생님들 쉽지 않죠? 너무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건 하나도 안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 이게 늘 오던 게 아니라서 선생님 잘하시네요. 잘하시고 선생님도 잘하시고. 네.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건 아까 그거. 시작하기 전에 목욕하러 왔습니다라는 정체의 목적을 빨리 드러내시면 안 돼. 그거 먼저 네, 항상 어떤 행위든 간에 물론 목욕을 하러 온 건 맞는데 내가 당신을 찾아온 이유는 당신하고 좋은 시간을 좋은 시간을 만들고 싶어요. 같이 얘기해도 될까요? 이거 같이 해도 될까요? 이렇게 해서 좋은 시간을 만들어 가는 거 안에 목욕도 있고 옷 입기도 있고 식사도 있고 이렇게 그 마음 전하기를 먼저 진행하시고 나셔서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하시는 거고 지금 하시면서 이제 마스터와 졸업자의 기법에 적용을 하시는 건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말하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리고 목욕을 시작부터 끝까지 대상자 눈에서 내 눈이 계속 떨어지면 안 돼요. 이분은 계속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해주면 그러면 이거 누군가가 막 몸을 누구는 조력자는 하지만 나는 계속 시선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존중받고 있다는 생각이 가득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놓치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거고 이렇게 하게 되면 좋은 감정이 났습니다. 진짜 좋은 감정. 혼자 할 때도 그렇게 막 그럼요, 선생님. 혼자 할 때는 이거 동작도 하면서 눈 맞추면서 눈을 맞춰가면서 물어보고 예. 나가지고 좀 했다. 그래요. 그렇게 계속 그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목욕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좋은 감정을 확실하게 남기고 나면 그러면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이제 여기 와서 할 건데 미리 앞에서 설명했듯이 케어의 내용을 확인해요. 오늘 같이 샤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분 좋으셨죠? 라고 우리는 물어봤어요. 다 물어보셨어. 그래서 상대방이 뭐라고 했냐면 네 했어요. 그쵸? 저랑 우리 선생님 대답했단 말이에요. 좋았습니다. 그러면 뭐도 함께 해주셔야 되냐면 함께 보낸 시간에 대한 걸 좋게 마무리를 줘야 돼요. 어르신 도와주셔서 같이 함께 해주셔서 저 역시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기억을 하는 거냐면 쟤는 나랑 같이 하면 좋은가 봐. 쟤는 나랑 같이 이런 걸 하면 얘 기분이 좋은가 봐. 이런 거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확 박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나타나면 좋은 사람. 네, 나가 딱 오면 쟤하고 했던 건 항상 행복해. 이렇게 언어로다가 딱 박음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우영우 변호사 아시죠? 그 우영우 변호사가 자폐시잖아요. 근데 그 우영우 변호사의 처럼 말을 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이런 거 즐거웠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오늘 목욕하느냐고 재밌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듣고 그냥 고개만 끄덕이거든요. 네? 이렇게. 그런데 그 자폐 아이들은 이렇게 하죠. 오늘 목욕 같이 하냐고 즐거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똑같이 따라합니다. 오늘 목욕하냐고 즐거웠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말하는 사람의 용어를 그 아이들은 똑같이 따라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치매 예방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듣고 내 말로 정리해서 다시 말을 한번 해주기 때문에 상대방이 또 듣는 거예요. 그럼 얘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오늘 목욕하느냐고 좋으셨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좋았어? 저도 오늘 같이 목욕해서 참 좋았습니다 라고 내 말로 정리해서 그분 기억에다 확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당신의 기분에도 좋고 나도 기분이 좋고 함께 한 시간이 좋고 이게 감정이 고정으로 남는 거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되시고 나면 이제 마지막이 제외 약속이잖아요. 예, 우리가 아까 그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다음엔 또 목욕할 때 좋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제외 약속을 할 때 이제 감정까지 확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악수. 악수를 해요? 네, 악수를 해요. 이제는 몸 만져도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관계가 됐으니까. 그래서 악수를 헤어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데 이 악수 자체가 뭐냐면 스킨십이 통하는 그 상태거든요. 그래서 목욕을 하시고 아까처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라고 하고 어르신 저 다음에 올게요 이렇게 하고 그냥 가셔도 상관은 없는데 더 좋게 제외 약속을 남기고 싶으시다면 어르신 저 이제 갈게요 라고 하고 간단하게 악수 한번 하고 악수하는데도 얼마나 걸릴까요? 3초면 돼요. 3초 이상 잡고 있으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악수를 3초를 잡고 있으면 뭐 튀어자는 거야. 그러니까 딱 3초 정도의 악수를 한번 하고 나면 이제 이 스킨십을 통해서 또 이제 감정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약속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제외 약속을 기다리게 하는데 기억을 할 수 없다면 글로 써두는 방법도 좋고 또는 뭐냐면 이렇게 종이에 적어가지고 침대에 보이게끔 해주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냐면 내가 못 와요. 다음에 내가 못 와요. 목욕을 해야 되는데 내가 못 와. 그러면 동료를 소개하잖아요. 근데 보통 동료 소개할 때 우리가 어르신 제가 다음에는 못 올 것 같아요. 이분이 대신 해줄 건데 저보다 조금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그래서 누군가를 소개할 때는
저보다 이런 걸 좀 더 잘해요. 저보다 이런 게 조금 뛰어나요. 이렇게 좋은 점을 소개하셔서 친절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고 내 대신에 더 좋은 사람을 기대할 수 있게 소개를 하는 것도 마지막 제외 약속입니다. 네, 그래서 요 제외 약속은 기다림을 기쁘게 만들어주는 작업이에요. 기쁘게 만들어주는 작업. 그래서 우리도 조금 있다가 5분 뒤에 집에 가실 때 악수를 하면서 헤어지는 과정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수. 야, 몇 초 이상 하지 마시고라고요? 3초. 네, 그래서 우리가 악수하면서 하는 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이 시간에 같이 이렇게 뭐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요 한마디만 하고 악수하고 헤어지면 이제 그 기분이 지난주에 갔을 때하고 조금 더 엊그제 갔을 때하고 조금 더 다를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작업을 이제 마지막에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5개가 다 돌아가는 거거든요. 여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악수 간단히 하고 메모를 적어놓고 가고. 자, 이거는 이제 우리 3분이 조금 적용을 해주시면